최근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텐트를 검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마다 만석이었던 캠핑장 예약 플랫폼을 들어가 보면 더 처참한 상황이죠. 관련 유통 브랜드들은 연이어 적자를 발표하고 전문 매장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있고요. 이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인 열기가 식은 탓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가 흔들린 걸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팬데믹 시기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던 시기,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 대신 자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항공편이 끊기면서 사람들은 멀리 떠나는 대신 가까운 숲을 택했죠. 텐트 하나면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캠핑이 단순한 취미에서 생존 전략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장비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대형 차량 수요까지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SNS에는 모닥불에 구워 먹는 마시멜로 사진이 쏟아졌고 이는 곧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됐죠. 하지만 이런 열풍은 2024년 들어 급격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장비 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넘어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뜨거운 성장에서 차가운 후퇴로 방향을 완전히 바꾼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급변을 만들어낸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현실과 기대의 괴리입니다. 처음 야외 숙박을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텐트, 매트, 침낭, 조명, 취사도구, 의자, 테이블까지 목록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걸 채싣고 현장에서 설치하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은 예상 이상의 노동입니다. 주말 휴식을 꿈꿨던 사람들은 오히려 육체적 피로를 느끼게 되죠. 특히 가족 단위로 움직일 경우 준비와 정리에만 몇 시간씩 소요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시간보다 부모가 짐을 나르는 시간이 더 길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처음 한두 번은 참신하지만 반복되면 부담으로 바뀝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낭만과 실제 경험 사이에서 괴리를 느낍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에 있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 상당수 캠핑장에서 이용료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주말 하룻밤에 10만 원을 넘는 곳도 흔해졌고 부대 비용도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샤워시설 사용료, 전기 사용료, 주차비까지 따로 받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설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은 낡았고 관리 상태는 부실했으며 다른 이용객 사이의 간격도 좁았습니다. 이용자들은 같은 금액이면 깨끗한 펜션이나 호텔이 더 낫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가 무너지면서 재방문 의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첫 캠핑을 망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다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해외 입국 절차가 정상화되자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내 캠핑장에 비하면 동남아시아의 휴양지나 일본의 깔끔한 료칸은 그야말로 비교 불가한 옵션이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심심한 캠핑장에서 모닥불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많은 캠핑족들이 지쳐가고 있었죠. 특히 가볍게 즐기던 라이트 유저층은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제 연 1, 2회 정도로 빈도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캠핑 시장의 유통 구조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남은 비정기 이용자들조차 구매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고가의 국내 브랜드 제품 대신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저렴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무명 브랜드 텐트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연간 한두 번 쓸 거라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 전문 매장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매장 운영비를 감당할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둘 폐점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술 변화가 가져온 캠핑 장비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차량 하나로 전등, 냉장고, 전기 포트까지 모두 작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필수였던 가스버너, 랜턴, 배터리팩 같은 장비들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연료 기반 장비를 주력으로 삼던 제조업체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변화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가볍고 간편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캠핑 시장의 수요 구조가 크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요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은 백패킹처럼 최소한의 장비로 가볍게 떠나는 저비용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고급 차량을 기반으로 럭셔리 캠핑을 즐기는 고소득층 중심 형태입니다. 문제는 과거 시장의 중심이었던 가족 단위 캠핑 고객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적당한 비용으로 적당한 장비를 갖추고 주말마다 나가던 핵심 소비층이었습니다. 그 층이 무너지면서 중간 가격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동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캠핑의 몰락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과거 일본의 캠핑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짧은 캠핑 전성기를 겪었지만 곧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당시 일본 역시 초기 투자 대비 만족도가 낮고 유지 비용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확산됐죠. 그 결과 관련 시설은 줄어들고 장비 제조사들은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SNS 중심 문화가 유행의 확산과 소멸을 모두 가속화했습니다. 후발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붐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야외 숙박시설 운영에 뛰어들었습니다. 토지 매입, 시설 조성, 인허가 절차 등의 수억 원 이상을 투자했죠. 하지만 막상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초기 대출이자와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은 뜸해졌습니다. 주변에 같은 형태의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적자가 커지고 유지하면 고객이 오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투자했던 토지와 시설의 자산 가치마저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뢰를 상실의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은 과대 광고, 사진 보정,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반복해서 실망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현장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불 규정도 까다로워서 날씨가 나빠도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시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캠핑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브랜드 인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내 제조사들은 품질로 차별화하려 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격이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소가 됐고 국내 업체들은 밀려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이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차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장비 제조사들은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전원 공급 방식이 바뀌고 스마트 기기 연동이 일상화됐지만 제품 라인업은 그대로였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앱으로 제어 가능하고 USB 충전이 되는 제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낡은 방식의 제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캠핑 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침체는 단순히 유행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가격 정책 실패, 해외여행 재개, 기술 변화, 수입품 공세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시장 전체가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향후 전망은 상당히 암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과잉 공급된 시설과 재고가 정리되는 조정기를 거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수 마니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과 노력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 시장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업자들도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 없이 유행만 보고 진입했던 사업자들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죠. 기업들도 제품 라인을 재정비하고 타겟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틈새 수요를 정확히 읽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개인 소비자들 역시 자신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도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차고에 쌓인 텐트와 의자를 보며 앞으로 얼마나 자주 쓸지 고민하게 되죠. 일부는 과감히 중고로 처분하고 필요할 때만 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소유보다
경험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의 전성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캠핑은 더 이상 모두가 SNS에 공유하고 싶은 트렌드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인증하기 위한 경험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의 재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형 유통망은 축소되고 소규모 전문점과 커뮤니티 기반 거래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화된 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만 살아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적인 점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시설 확충보다는 질적 관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캠핑은 언제였었나요? 결국 각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여가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